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죠. 숙제는 교재에 잡성 한자를 보고 읽을 수 있게 연습해 오세요가 숙제였습니다. 어머, 그걸 어떻게 검사를 할 거야? 암기인데 내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이러면서 안 하셨을 수 있죠.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 이제 14주성을 배웠잖아요. 그거 말고 육길성, 육살성, 그리고 말고도 별들이 되게 많아요. 잡다한 잡성까지 지금부터 익혀볼 건데요. 다 알려드리고 나서 뒤에 숙제 검사합니다. 그 말은 잡성 보고 읽는 거를 풀어볼 거란 얘기죠. 정신 바짝 차리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죠. 먼저 살벌한 육살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육살성에 대한 설명은요, 그 별자리로 운명 읽기 책에서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선생님, 육살성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인데요? 사살인데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책들마다 사실 이게 묶어가지고 이름 붙이기 나름이라 6개를 묶어서 육살성 이렇게 붙인 책도 있고요. 4개만 가지고 이렇게 사살 요렇게 붙인 책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하기 나름인데 기왕이면 하나라도 더 익히자는 취지로 저는 육살성, 육길성 요렇게 해서 나눠서 알려드립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 중요한 건 이 별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잠에서 책을 보다 보면 양타 혹은 화령 이게 뭔 소리요? 공겁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양타는 경양이라는 별과 타라라는 별을 합쳐서 부르는 소리구나 하고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어마 양타라는 별이 또 있나 봐. 어머 화령은 또 무슨 별이래? 공겁은 뭐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치 우리가 아까 그 궁선 얘기할 때 부관선, 부질선, 형노선 이렇게 입에 착착 그 궁선이 입에 붙어야 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책을 보다 보면 붙여가지고 말하는 책이 진짜 많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양타는 경량과 타라 2개의 별을 말하는구나. 화령은 화성과 영성 2개의 별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를 내보죠. 여기 앞에 보이는 6개의 흉성들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별은 무엇일까요? 숫자로 남겨보겠습니다. 어머나 6번이 제일 안 좋아 보였나요, 선생님들? 정답은 자, 여기 써놨잖아요, 선생님. 센 순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답을 앞에 보여주고 문제를 낸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뭔가 물어볼 때 당황하지 않고 화면을 째려보시면 후덜덜하고 정답이 낚였다고. 아우 그럼요 선생님. 네. 2주 쉬어 가지고 아마 또 잊어버리셨을 수 있기 때문에 허를 찌르는 그래서 문제 낼 때 당황하지 마시고 화면을 보세요. 정답은 항상 화면에 있습니다. 자 1 등이 누구? 경양이라는 얘가 가장 성질 못됐고 독한 녀석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강한 성격, 폭력, 단체 생활의 부적합 이렇게 딱 써놨죠. 그렇죠. 답은 문제 소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타라는요. 좀 정신적인 이제 요런 거랑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마음을 나쁘게 쓰는 못된 약간 그런 성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화성은요. 좀 뭐랄까 그 폭력을 쓰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질적, 일시적. 근데 영성은요. 좀 멘탈에 관련된 정신적이고 정신적인 그 상처는 오래 가는 거잖아요. 어젠가 제가 그 유재석이 그 하는 프로그램을 봤더니 학창 시절에 그 학폭을 당했던 사람이 막 나와 가지고 울면서 막 얘기를 하던데 그런 거죠.
그런 이제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거는 평생 가는 거죠. 약간 고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공과 지겁이 있는데요. 보통은요, 얘를 한 글자씩 따서 공겁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둘 다 뭔가 비워지는 건데 지공은요, 공망이잖아요. 이런 거죠. 제가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평범한 치킨집 딸내미인데 내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알고 봤더니 어머 재벌 2 세였어. 그런데 그 집에서 남자 집에서 나를 반대해. "에휴 우리 집 같은 형편에 어떻게 재벌집에 시집을 가겠어. 그냥 보내 줘야 될 것 같아. 그냥 포기할래." 그러면 공망이고 "무슨 소리야! 나는 치킨집 딸내미라도 꼭 그 남자랑 결혼할 것이야." 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재벌집 사모님이 와서 돈 봉투를 확 집어 던지면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이러면서 보통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어 그 같은 수준의 다른 재벌집 딸하고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키는. 그래서 '나는 결혼하고 싶었는데 남자 뺏겼네.' 약간 고런 느낌이 직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겁탈이라고 돼 있죠. 제가 정말 뭐랄까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어 너무 과장해서 설명드렸어요, 선생님들. 예. 혹시 또 공급을 생각할 때마다 치킨집 딸내미가 떠오르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자, 어쨌든 간단하게 제가 한 페이지로 알려드렸고 확 와닿는다고요? 다행입니다. 네. 자, 제가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그랬잖아요, 연휴 기간에. 막 2번씩 촬영했던 이 사진들 보여드리면서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경량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인이다. 그런데 이 양인의 양자는요. 양양자. 근데 어떻게 또 카드 3 종류 중에 요게 또 양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게다가 칼날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왜 서양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왜 희생양이라는 소리든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그 하늘에 뭔가를 그 기도하거나 이럴 때 확 죽여 가지고 뭔가를 그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약간 고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 경향이 가장 무섭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칼, 여기도 칼. 얘는 곧 목이 잘려나갈 양을 그려 놓은 거죠. 네, 이 카드들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요렇게 그림이 살짝 다른데 어쨌든 '아 얘가 경향이구나.' 하는 느낌은 딱 오실 겁니다. 파괴력이 큰 별, 성격이 거칠고 난폭하며 칼같이 예리하다. 적을 만들기 쉽고 충동적이다. 다툼이 많고 극단적인 면이 강하다. 가장 센 놈이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타라인데요. 위에가 칼날을 그려 놨다면 아래는요. 이게 뭔가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를 것 같고 귀신 나올 것 같은 암울한 분위기. 약간 그래서 타라는 멘탈하고 관련이 깊다라고 했잖아요. 명궁에 있으면 육친과 인연이 박하여 혹시 육친이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나랑 굉장히 인연이 깊은 가족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육친과의 인연이 박해서 조상의 터를 떠난다. 일생 시비가 많고 소인의 피해를 당하며 기복이 많다. 주로 정처가 없어 불안정하다. 자, 그다음 화성과 영성입니다. 화성의 이미지를 보면 뭔가 확 폭발하고 막 불길이 확 치솟고 근데 여기 지금 불길을 잘 보시면 불길 안에 약간 그 악마의 얼굴 같은 거 보이세요? 히히히 웃고 있는 것 같은? 왠지 그 방화범이 불 질러 놓고 막 좋아서 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는 보면 쌈딱이잖아요. 잘은 모르겠으나 뭔가 열이 확 날 것 같은 막 열받아서 터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자, 영성은요. 여기도 종을 그려 놨고 이것도 종같이 보이는데 말이죠. 얘는 막 톱니바퀴가 막 굴러가는 것처럼 자, 어떤 차이가 있나 보죠. 흉악한 일을 주관하고 화성은 명예 성질이 있어서 길흉이 분명하고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 성질로 확 되는 게 보인다든지 이런 거죠. 영성은 암의 성질이어서 화성은 밝아서 잘 보이고 영성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거죠. 잘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오랜 시간 나타난다.
지구적이란 말은 우리 왜 지구력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지. 그냥 화성이 한 대 팍 때리고 만다면 영성은요? 그 뭐랄까 꼬챙이 같은 걸로 계속 찌르는 약간 그런 느낌. 그냥 한 대 맞고 말지. 그게 더 싫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하여튼 그렇습니다. 화성과 영성은 쌍성이므로 두 별이 어느 궁을 협하거나 영향을 주면 좋지 않다. 자, 여러분, 협이 뭔지는 좀 이따가 운영법칙에서 나올 겁니다. 복선만 깔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지공과 직업이에요. 선생님, 카드가 빕니다. 왜 여기는 한 장씩밖에 안 가져왔습니까? 하시겠지만 글자를 잘 보시면 여기는 지공, 여기는 직업이었죠. 여기는 공겁입니다. 공겁. 공겁은 지공과 직업을 합친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카드만 굳이 따로 두 장을 그려놨고 요 두 개의 카드는 한 장으로 합쳐가지고 공겁 이렇게 한 장씩밖에 안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공겁은 재정적인 면에서 가장 흉한 별로 양타, 활용보다도 흉하다. 이런 거죠. 아침에 치킨집 딸내미가 뽑아보는 겁니다. 오늘 치킨이 많이 팔릴까요? 하고 카드를 딱 뽑았는데 하필 공급 카드가 나왔다. 오늘 매상이 많이 나오긴 글렀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면에서 가장 흉한 별이기 때문입니다. 지공은 공망의 별로 주로 재앙이 많고 재를 모으지 못한다. 돈 벌기는 글렀다. 이런 거죠. 정신적인 측면에서 더 불리하고 비교적 자발적인 존재의 의미다. 그래서 아까 지공 같은 경우에는 치킨집 딸내미가 스스로 포기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직겁이죠. 겁살의 신으로 주로 파재, 고독, 불안정의 의미. 물질적인 측면에서 더 불리하고 피치 못할 존재의 의미가 크다. 그런데 지공 직업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좋다? 수행자, 출가자, 정신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연구자들은 길하게 작용한다. 뭐랄까 돛 닦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마음 비워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형요성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아까 그 책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요것도 한 글자씩 따서 이렇게 불러요. 형요성, 한 글자씩 따서 형요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천형과 천요를 말합니다. 네, 천형은요. 형벌, 관제, 법, 의학, 자기 통제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저 형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하고 관련된 이제 이런 일도 많고요. 천요는요. 도화, 풍류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그 카드에서 다 찾아오고 싶은데 이 타로 카드 세 종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형이 그려져 있는 카드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천요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잡성이다 보니까 카드도 선생님 자매두수에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별을 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드사에서도 딱 좀 중요한 녀석들 위주로 그리고요. 천요 같은 아이는 진짜 잡성으로 직업을 해가지고 아예 그리지도 않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둘 다 천형입니다. 네, 여기도 천형, 여기도 천형이죠. 자, 천형이라는 건 하늘 천자의 형벌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벌을 내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날벼락이 막 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자를 의미하며 의학이나 관제, 고국, 형의 일을 담당한다. 그래서 법하고 관련이 많은데 좋은 길성하고 이렇게 잘 어우러졌을 때 그때 법관, 변호사, 경찰, 군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안 좋은 살성하고 만나지잖아요. 그럴 때는 소송, 관제부설 이런 걸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천유인데요. 하늘천 예쁠 요자예요, 여러분들. 도화를 의미하며 풍류, 생리적인 욕구와 욕정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풍류와 음탕한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천녀가 또 이런 특성이 있는데요. 둘이 하나로 합해진다는 의미가 있어갖고 만약에 천녀가 복덕궁에 있으면
멘탈이 두 개라는 거죠.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약간 그 서양 점성술로 친다면 쌍둥이 자리가 좀 그래요. 쌍둥이가 원래 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인 사람들이 약간 특성이 약간 그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약간 그런 특성이 있는데 처녀도 살짝 그렇습니다. 만약에 관록궁에 처녀가 있으면 직업을 두 가지를 가지는 투잡이라든지 지뢰궁에 처녀가 있으면 병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든지 이렇게 그쵸. 우리 선생님 이중성이라고 써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두 가지씩 가지는 게 좋을까요? 뭐 질병 두 개 있어서 좋을 것 같진 않고 뭐 투잡 정도는 몰라도 성격이 두 가지인 것도 그닥 모르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예요. 자, 이 형용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다른 파에서 배웠을 때 미투별이다 이제 요렇게 알려주셨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구설 시비, 특히나 어떤 성적인 것과 관련된 구설 시비에 이제 휘말릴 때, 그럴 때 이제 미투별. 근데 그 도화성은요, 여러분 별 되게 많아요. 별들이 여기 탐낭, 염정, 대모, 함지, 목욕, 천이, 홍난, 홍련 뭐 이런 것들이 다 도화성에 들어가는데 제가 카드에서 이 도화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도화성 있는 아이들을 다 가져와 봤는데 딱 보면 좀 살짝 도화 같다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친다든지 아예 여우든지 아주 그냥 이거 꼬시려고 막 입술로 찍고 난리가 났죠. 목욕을 왜 하냐고 약간 누가 그러던데요. 갑자기 밤늦은 시간에 와이프가 목욕을 하면 무서워진다 막 이런 얘기를 목욕을 왜 하는 걸까 약간 그런 느낌. 여기가 딱 목욕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홍난과 천이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운 같은 거 볼 때 굉장히 자주 나올 별입니다. 홍난, 천이. 네. 나중에 더 상세히 할 거니까 지금은 복선만 깔고 넘어갈게요. 자, 도화성의 도화는 말 그대로 복숭아 꽃이에요. 복숭아 꽃이 얼마나 이쁜지. 자, 홍난천이는 혼인, 경사, 기쁜 일에 쓰여지는 별이고요. 대모는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 별. 함지는 말 그대로 실질적인 도화성인데요. 술, 도박, 재산 탕진하는 이런 안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죠. 목욕은 다른 도화성을 만나서 도화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